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학과 설명회를 맡게 된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뉩니다. 네, 파트 1에서는 저희 단체 및 제 소개, 그리고 제 전공 소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파트 2에서는 대학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용산구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미래아에서 멘프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멘프는 멘토링 플러스 팔레트의 합성으로서 팔레트의 물감처럼 다채로운 멘토링을 지향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창현입니다. 네, 현재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제 전공은 말레이 인도네시아과입니다. 말레이 인도네시아과가 뭐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전공 소개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언어가 보이죠? 이는 제가 배우는 언어, 바로 전공 언어인 인도네시아어입니다. 자, 읽어드리자면 Selamat siang semuanya. Hari ini saya akan memperkenalkan jurusan saya. Semoga Anda menikmati penjelasan hari in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 하실 영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Good day everybody. Today I will introduce my major. Hope you enjoy the explanation toda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모두들. 오늘 저는 제 전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오늘 설명회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대한 알찬 정보를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과연 말레이시아가 무엇이고 인도네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1번, 2번, 3번, 4번 위 국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과연 말레이시아는 몇 번이고 인도네시아는 몇 번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바로 4번입니다. 네, 그리고 4번 지역을 확대해서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보입니다. 네, 맞아요.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도 보입니다. 자, 제가 배우는 전공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공 소개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 5개 국기들 중 과연 말레이시아는 무엇이고 인도네시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그리고 5번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1번은 싱가포르, 2번은 필리핀, 3번은 태국, 4번은 말레이시아, 5번은 인도네시아가 됩니다. 위 두 국기를 확대해서 보면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공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과가 뭐야? 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말레이, 인도네시아를 줄여서 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말레이 인도네시아과라고는 하지만 줄여서 마이너과라고 주로 부릅니다. 명칭상 편의를 위해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향후 발표에서도 이제 마인어과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약 3억 명에 달하는 말레이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마인어과니까 언어만 배우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를 포함하여 언어, 문학, 사회, 정치, 경제, 위와 같은 지역학 연구도 병행을 합니다. 즉, 저희가 배우는 말레이 세계, 전공 지역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전공 지역, 그러니까 말레이 세계와 협력 관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전문가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잘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외교, 정부기관, 금융, 언론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저희과 전공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과별 커리큘럼입니다. 즉, 저희 과를 진학하셨을 때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학교에서는 해당 과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과는 1학년 때 초급 마이너 1, 2,
그리고 초급 마이너 회화 작문 1, 2를 수강합니다. 자, 여기서 1, 2는 난이도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1학기 때 배우는 것을 1, 2학기 때 수강하는 것을 2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위 과목들은 기초적인 마이너, 그러니까 말레이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회화, 작문, 독해 등 언어에 대한 기초 역량을 넓히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역사와 문화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위 과목은 1학년 또는 2학년 때 수강하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1, 2학년 때 수강을 하면 좋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보통 1학년 때 수강하길 권장됩니다. 네. 이 과목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국사처럼 한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역사 문화를 분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학기 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2학기 때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배웁니다. 1학년을 거쳐서 기초를 단단히 쌓았다면 2학년 때는 영상 마이너 1, 2 그리고 중급 마이너 회화 작문 1, 2를 배웁니다. 자, 영상 마이너는 영상, 오디오, 비주얼, 즉 실제로 이루어지는 회화나 마이너로 진행이 되는 영상을 분석 그리고 시청을 하면서 실제로 현지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현지 뉴스나 문화유산 소개 영상 같은 이런 영상들을 시청하고 분석을 하는 꽤 난이도가 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급 마이너 회화 작문은 초급 마이너 회화 작문의 연장선에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배우고 복기를 하면서 새로운 회화 지식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한 1학년 때 학습하였던 작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작문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떤 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과를 진학하고 나서 배우고 졸업을 하면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냐 이것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못했지만 전공 필수 과목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지역학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들을 잘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 쪽으로 가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금융, 요식업, 무역 쪽으로 갈 수 있고 정부기관 쪽으로 가면 외교, 정보, 공기업, 정부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야가 너무 모호하신가요? 실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분야를 제가 직접 3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롯데마트 따만수라야점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SM 엔터테인먼트 자카르타점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뚜레쥬르 인도네시아입니다. 위 세 기업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처럼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생활 중 학과의 특징적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 7+1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단기 어학 연수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1 파견 프로그램은 전공 지역의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어학 연수는 비파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학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교에서 어학 연수를 실시하고 3에서 6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자, 7+1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교는 인도네시아의 UI라고 적혀 있죠. 이 대학교는 Universitas Indonesia, 즉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USM, 바로 University Science Malaysia, 그리고 옆에 있는 UM, 바로 University Malaya입니다. 자, 위 세 사진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그리고 국립말라야 대학, 그리고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의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입생과 선배의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한 만남입니다. 아까 마이너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줄임말이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이 이름에서 따와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마이너한 만남입니다. 마이너는 영어 단어 마이너, 이것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선배와 후배가 가볍고 마이너하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친해질 기회를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전공후 멘토링이 존재합니다. 전공후 멘토링은 말 그대로 선배가 후배에게 마이너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후배는 선배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였는지, 그리고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언어를 배울 때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에서는 소규모 동아리가 존재합니다. 자, FC 마니스라고 불리는 풋살 동아리, 밴드부인 에이키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통 춤 동아리인 스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의 재정, 행사, 홍보를 맡아서 활동하는 집행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공후 진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 인도네시아 교재를 모두 공부하는 방학기간 인도네시아어 심화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또한 한국 전래 동화에 마이너 자막을 다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탄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탄뎀은 영어 단어 탄뎀에서 유래한 말로 다른 언어를 서로 가르쳐주는 언어 교환 공부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렉스 시험 응시로 지원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 시험이라는 것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OPI는 Oral Proficiency Interview의 줄임말로서 외국어를 구두로 인터뷰하여 해당 시험자의 언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해당 시험은 많은 언어들을 시험 과목으로서 지정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인도네시안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입니다. 흔히 관통사라고 불리는 위 자격증은 여행사에서 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위 자격증은 뒤에서 설명을 할 플렉스 시험을 치고 나서 관광법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에서 면접을 본 뒤에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 관통사는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통해서 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란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의 줄임말로 한국 외국어 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인 어학 능력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익 시험처럼 위 시험은 한 번 시험을 치고 나서 점수가 나오면 그 시험 점수가 2년 동안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생활에 관련된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기적인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주기적으로 단어를 외워주고 주기적으로 글을 읽어줘야 합니다. 꾸준함이 언어 실력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단어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의 특성상 접사를 이용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 특성을 이용하여 단어를 외우면 쉽게 단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익숙한 글이 있죠? 이 글은 제가 아까 소개 멘트에서 적은 글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팅된 멈벌 끄날깐 이 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 단어는 멈벌 더하기 끄날 더하기 깐 이렇게 구성이 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KENAL 즉 끄날이라고 불리는 위 단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KAN 즉 깐은 동사임을 나타내는 접사입니다. 그리고 멈벌 MEMPER 위 단어도 접사입니다. 즉 끄날이라는 어근에 접사가 앞뒤로 붙어서 무엇을 소개하다 즉 뭐뭐 알다와 뭐뭐 소개하다 뜻이 연관되죠. 위와 같은 형식으로 단어를 외우면 좀 더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다가 다시 책을 펴고 글을 읽으면 잘 읽히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언어에 감을 잘 잡고 있어야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으십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까 언급한 플렉스 시험을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역학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지역학 과목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고 수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설정을 하여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사회와 관련된 과목, 무역에 관련된 과목에 관심이 있으면
무역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국어로 된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들에 대해서 겁먹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보다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해외 원문으로 된 자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자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술 자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위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지역학을 공부하면서 읽었던 논문의 첫 부분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이제 외국어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위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의 사회 현상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 생활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학과 내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마이너한 만남처럼 친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보고 전공어 멘토링처럼 학술을 위한, 즉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 내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또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교수님과 면담을 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든 정말 친절하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말은 볼레까, 기타, 란주간, 락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저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중학교 1, 2학년에서 2학년 시절 저는 인생에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흥미를 붙이지 못하였고 저절로 게으른 일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의욕도 부족하였습니다. 즉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욕심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학교 수업을 듣고 학교 후 학원에 가서 의미 없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귀가를 하고 나서 평상시처럼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도중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의 인생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에서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살의 어린 저는 일단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 여기에 집중을 하고 친구들과 최대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세상의 다양함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100세 시대로 불릴 만큼 긴 인생,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좋아하는 것을 특화하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여담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자, 좋아하는 것을 특화하자, 이 마음가짐은 현재까지도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던 보호자의 역할로 언어를 배우는 행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흥미를 보였습니다. 즉, 외국어 자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함을 즐기고 항상 그룹에 속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할 만큼 외향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외교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저는 외교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외교관이라는 명확한 진로를 정하니 고등학교 때는 그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국제 외교를 다루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고 교내의 모든 영어 대회에 참가하여 언어적인 재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외교와 관련된 도서를 읽어 지식을 수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외교관이 심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포함한 3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국립외교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직 적격성 평가, 즉 피셋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길 원했고 성장 가능성이 큰 국가에 대해서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를 또는 지역을 연구하는 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남아시아, 그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를 다루는 말레이 인도네시아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목표를 성취하고 원하는 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을 맞춰 입학한 과가 아닌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온 학과이기 때문에 공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가지는 것도, 전공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위 대화창은 첫 번째는 카톡창이고 두 번째는 DM창입니다. 자, 제 동기들에게 멘토, 그러니까 김창현은 마이너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기들 모두 제가 학과에 만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고마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 모든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도전을 하였다고 친구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위 페이지부터는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기들과 함께 한강을 가서 친목동호를 하였습니다. 자, 대학. 물론 공부를 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야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공부가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상대는 바로 동기이고 그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추억 한 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첫 번째 사진은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전공 과목에 대해서 A+ 학점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캡처를 하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받은 성적입니다. 확실히 대학의 공부는 고등학교 때와는 질,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릅니다. 더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시간표가 자유롭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높으면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밌다고 느끼는 과목을 선택하여서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중 대부분은 본인이 목표하는 진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격증 대비 대외 활동, 공모전 참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오픽이라는 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외 활동 동아리 멤프의 면접 합격 통지 사진입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다음 사진은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진입니다. 위 시험은 필기 그리고 실기 두 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재는 필기를 통과하였고 실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공 언어 스터디 톡방 사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이란 기회의 장이자 본인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또 한 번 탐구하게 되는, 즉 자기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대학을 통해서 그 분야를 열심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인프라 그리고 본인의 의지, 노력이 합쳐지면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진로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보다 더 넓은 사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현상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본인의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길고 긴 레이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승선이 대학 진학이 되겠네요. 이 험난한 레이스는 많은 장애물들도 있고 여러분들을 꽤나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맙시다. 이미 여러분들은 멋지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잘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는 더 스포트를 내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장성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네, 드리마까시. 이는 한국말로 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